겹겹이 쌓인 능선이 그림처럼 펼쳐진 지리산. 지푸른 여름이 가득한 그곳에서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길조차 나지 않은 가파른 산비탈을 익숙하게 헤치고 올라가는 남자.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데요. 아무래도 무언가를 찾는 중인가 봅니다.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걸까요? 고생 끝에 올라온 산이건만 지체 없이 돌아서는데요. 다시 또 다른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험한 산에서 남자가 찾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이때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두 팔을 벌려 나무를 껴안는데요. 어머니, 오늘도 아무 무탈 없이 건강하게 내려오게 하시고 기도 많이 내려주세요. 나무가 어머니라고요? 그렇게 한참 나무를 껴안고 있더니 다시 발걸음을 옮겨 무성한 수풀을 헤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남자의 발걸음 또 멈췄습니다. 이번엔 바위 앞인데요. 갑자기 뭔가를 꺼내 붓기 시작합니다. 지리산 지키는 마구 할멈, 오늘도 건강하게 사고 나지 않게 하게 해주시고 오늘 산행이 하루가 즐겁게 해주십시오. 기원인지 대화인지 알 수 없는 말을 건네고는 서슴없이 바위를 오르더니 이번에는 또 기합까지 넣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남자가 또 절벽을 내려갑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낭떠러지에 매달린 남자. 절벽과 하나가 되려는 듯 바짝 붙어 서는데요. 돌뿌리에 간신히 발만 걸치고 선 모습이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뭐 하루 이틀 타봤어야지 이게 안전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다고요? 땅보다 절벽이 더 편한 듯 한참 동안 절벽에 매달려 내려올 줄 모르는 남자. 드디어 땅에 내려서는가 싶더니 무슨 영문인지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합니다. 호루라기는 왜 부신 거예요? 그 지리산 속에 이쁜 선녀가 있는데 그 선녀가 여기 올 거예요. 네? 선녀라고요? 선녀들이 논이뤘다는 지리산. 정말 선녀가 나타나는 걸까요? 어머나, 그런데 이때 누군가 응답했습니다. 방송 최초. 선녀가 강림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드디어 선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누구시죠? 누구신데요? 네, 선녀, 지리산 선녀. 어디서 또 사기를 치려고 그래, 이 아저씨가. 부부. 어머님이시구나. 네. 근데 왜 호루라기를 이렇게 부시고 그러신 거예요? 이 산속이다 보니까 조금만 떨어지고 그 나무 사이가 계곡이 조금만 들어가도 소리가 울려 퍼지지 옆으로 안 퍼집니다. 그래서 호루라기가 있어야 좀 소리가 좀 빨리 들리거든요. 지리산 산신령과 선녀는 호루라기로 소통하는 거였군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어디를 가려는 걸까? 거친 산세에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대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산행을 계속하는 걸까요? 앞서 걷던 아내가 뭔가 발견했나 봅니다. 손길이 빨라지는 걸 보니 꽤 귀한 녀석인가 본데요. 자연산 표고버섯. 와, 진짜 크다. 이거 꼭 한 개 끓이면 되겠네. 혹시 두 사람은 표고버섯을 얻기 위해 산을 찾았던 걸까요? 득템. 득템? 또 이런 재미가 있죠. 고맙습니다.
꽤나 실한 표고버섯 수확에 욕심이 난 걸까? 두 사람의 산행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아이 또 한 시간 더 올라가야 되겠다.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길도 없는 산속을 2시간이나 걸었건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답니다.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는 두 사람. 그런데 산속에 웬 집인가요? 혹시 이곳이 두 사람의 보금자리일까요? 지리산이 넓잖아요. 넓으니까 저쪽으로도 가고 옆쪽으로도 가고 또 저기도 가다 보면은 좀 중간중간 쉴 곳이 좀 있어요. 언제 잠깐 쉬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해발 900m에 자리한 두 사람만의 쉼터. 그 덕에 유려한 지리산 뷰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사시사철 달라지는 자연 친화적 인테리어는 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이불이랍니까? 낮잠이라도 즐기려는 걸까요? 그렇게 절벽에 매달리고 걷기도 많이 걸었으니 잠이 쏟아질 만도 하긴 한데 이 공기하고 이 지리산 전기를 받아야지 이 몸에 건강이 생겨요. 이불을 덮으면은 공기가 갇혀 있잖아요. 갇힌 상태에서 잠깐 있다가 들면서 신호 호흡하면서 쫙 전기를 팍 빨아들이는 거죠. 지리산이 뿜어내는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이라네요. 이번엔 부부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눕는데요. 팔다리를 하늘 끝까지 쭉 뻗은 후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하는 부부. 갑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행동이죠? 이제 산에 가려면 심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다리 떨고 다리를 풀어주고 손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몸을 풀어줘야 산에를 올라가는데 편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쌓인 피로를 풀어내는 방법마저도 쏙 닮은 두 사람입니다. 금세 자리를 털고 일어난 아내. 근처 계곡을 찾았는데요. 시원하게 쏟아져 흐르는 계곡물을 한가득 떠올립니다. 그럼 먹어도 되는 물이에요? 이거 네. 라면 끓여 먹으려고. 라면 끓여 드시려고? 네, 여기는 오염된 게 하나도 없어서. 모자람은 산속에서 채워도 충분하다는 것이 부부의 생각이랍니다. 오늘 두 사람의 허기를 채워줄 메뉴는 라면. 고된 산행 후 먹는 라면은 분명 꿀맛이겠죠. 요 산속에서 이런 게 최고다. 그저 소박한 라면 한 그릇이지만 산속에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산의 진미도 임금님의 소라상도 부럽지 않다는데요. 산속에 가면 이게 즐거움이에요. 이게 먹는 즐거움. 그 누구보다 산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두 사람입니다. 부지런해져야만 하는 산중 생활. 뒷정리도 잊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마당에 쌓인 낙엽을 긁어 모으더니 그걸로 냄비를 닦기 시작합니다. 어머, 그걸로 냄비가 씻어지긴 하나요? 이게 최고의 수세미입니다. 천연 수세미. 나뭇잎으로 설거지가 돼요? 잘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다 했으니까요. 지리산의 청정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부부의 묘책. 선조들의 지혜를 잠시 빌렸다는군요. 이 정도면 제법 깨끗하죠? 자, 다음에 오겠습니다. 속도 든든히 채웠겠다. 피로도 풀렸겠다. 다시금 힘을 내 길을 나서는 두 사람.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하는데요. 여기에서 내려갔나? 나는 계속 옆으로 돌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못 찾겠네. 뭘요? 예전에 한번 왔던 데 같은데 여기가 거기 같고 헷갈렸어. 지리산을 제집 삼아 드나드는 두 사람도 헷갈릴 때가 있나 봅니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가 지리산을 뒤덮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멈춰선 남자. 이번엔 제대로 찾은 걸까요? 여기는 사람이 왔던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왔던 곳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곳.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깊은 산속. 대체 부부는 무슨 연유로 이곳까지 찾아오게 된 걸까? 또다시 벼랑 앞에 선 남자. 조심스레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무언가를 합니다. 이번엔 기필코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아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귀 봤다! 뭘 봤다고요? 절벽에서 귀를 봤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 그렇게 한참을 절벽에 매달려 있는 남자. 드디어 절벽을 벗어나는데요. 이제 귀 봤다는 말의 의미를 밝혀줄 때가 왔습니다. 귀가 뭐예요? 귀가 뭐냐면은 바위에 핀 꽃. 바위에 핀 꽃? 예. 보시면 바위에 꽃이 활짝 폈잖아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사방을 둘러봐도 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요게 바위에서 핀 귀. 귀한 귀. 서기버섯.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귀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귀를 빼닮아 이름 붙여진 서기버섯. 깊은 산속 바위에서 자생하는 서기버섯은 인공 재배를 할 수 없어 귀하기로 이름난 버섯인데요. 그만큼 채취 과정 또한 까다롭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응달진 절벽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서기버섯. 그렇다 보니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답니다. 위험해요. 예? 위험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까마득한 낭떠러지. 남자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밧줄과 자신뿐. 그 위험성을 알기에 늘 신중을 기한다는 남자. 오늘도 무사히 작업을 끝낼 수 있었는데요. 고생 끝에 얻은 결실을 확인할 시간. 이만하면 충분하답니다. 필요한 만큼만 채취한 후 미련 없이 산을 내려가는 두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절대 많은 양을 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가 싶더니 여긴 또 어딘가요? 선녀하고 같이 사는 집, 오두막집.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예. 산중턱에 소박하게 자리한 보금자리. 투박한 멋이 매력인 이 집은 두 사람이 손수지었다고 합니다.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냥 조금 생각나면 좀 짓고 또 손보고 또 손보고 한 게 그냥 한 10년 정도 걸린대요. 집에 오자마자 장작을 패려는 모양인데요. 온몸 가득 채워왔던 지리산의 전기는 하늘로 솟은 걸까요? 도끼질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거 남편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아내의 얼굴에 묘한 웃음꽃이 핍니다. 참나무 갖고 왔으면 잘 뺐을 텐데. 에이, 나무 탓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그 아무리 잘 뺀 사람도 이거 못 패.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칠러야지 아저씨야 이거. 보다 못해 직접 도끼를 드는 아내. 예상치 못한 실력파의 등장입니다. 한껏 어두워진 남자의 얼굴과 달리 날카롭고 매끄러운 아내의 도끼질.
앞으로 장작 패기는 아내 몫이 될 것 같네요. 아니 장작을 또 직접 패세요? 예? 장작을? 아 여기 내려와서 안 하려고 그랬더만 기어이 또 시기네.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서는 남자. 뭘 이리 조물조물하나 했더니 서기버섯 아닌가요? 이번에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이 지리산 속에서는 먼지가 달라붙는 게 아니고 좋은 약효나 이런 게 다 달라붙어 있거든요. 서기버섯의 유효 성분이 우러난 물을 가마솥에 붓는데요. 마지막까지 꾹꾹 눌러 짜준 후 불을 지펴 정성껏 끓이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자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석이 우린 물이 적당한 온도가 되자 커다란 대야에 옮겨 담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지 궁금하네요. 조심조심 마당으로 나서는 남자. 한 곳에 자리를 잡는데요. 갑자기 상의 탈의를 하는 남자. 이게 바로 남자의 서기버섯 활용법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남자의 긴 머리카락인데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좀 관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긴데 관리하기 힘든 것보다 머리 깎는데 돈이 안 들어가잖아. 그날 저녁. 부엌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사리 무침에 이어 아내가 자신 있게 선보인 메뉴. 오늘 따온 신선한 서기버섯이 그 주인공이라는데요. 뭐 하시려고요? 서기전 하게. 서기전. 자고로 음식 맛은 손맛 아니겠습니까? 귀하디 귀한 서기버섯에 손맛까지 얹어 묻혀내는데요. 마치 까만 먹물을 쏟아부은 듯 심상치 않은 모양새. 특별한 재료를 섞지 않았기에 더욱 각별한 서기버섯 전입니다. 어떤 맛일지 벌써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수성찬이 펼쳐졌습니다. 산새 소리를 음악 삼아 만찬을 즐기는 두 사람. 귀한 서기버섯을 보니 어릴 적 추억이 절로 떠오릅니다. 옛날에 제상에 보면은 나물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놓고요. 요거 요만큼 정도 올라가요. 고명으로. 그래갖고 요거 먹으려고 싸우고 난리. 자기 집에도 그랬었나? 추억을 반찬 삼아 식사를 이어가던 남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향하는데요. 아내가 귀한 밥상을 차려줬으니 남자도 보답을 하고 싶은 모양. 뭐 하시는 거예요? 춥잖아. 오늘 애썼으니까 선물, 특별 선물. 승기도 많이 따갖고 왔어요. 이렇게나마 전하는 고마운 마음. 남자의 수줍은 마음과 함께 석쇠 위에서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는 꼬치구이. 드디어 완성된 남자의 깜짝 선물. 과연 아내는 어떤 표정을 지어볼까요? 앉아. 이야. 밥 조금. 기분 좋은 미소로 화답하는 아내. 남자는 쑥스러움을 감추고 좀 더 마음을 표현해 보는데요. 어머. 고기 맛있나? 응? 고기 맛있어? 응. 많이 먹어. 어떠세요? 배불러서 안 먹겠네. 너무 맛있잖아. 아, 참. 맛있어요? 자꾸 손이 가는데. 오늘 수고했어. 당신도 수고했어요. 20년이 넘었다는 산중 생활. 부부는 왜 이곳 생활을 택한 걸까? 지리산은 아버지도 고향이고 할아버지도 고향이고 나도 지리산에 태어났고 그래서 지리산은 항상 내 한쪽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아니면 딴 데 가서는 살 수가 없다고 봐야죠. 저는. 산등성이 위로 해가 고개를 내민 이른 아침. 두 사람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창고에서 분주히 나설 채비를 하는 남자. 아내 역시 서둘러 보는데요.
왜?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 시작된다는 두 사람의 일과. 어디 가시려고요? 산에. 아니요. 지금 왔죠. 지금 시간이 지금 5시 좀 넘었는데. 아, 지금 10시간대 가야 돼. 맑은 공기가 반겨주는 새벽녘의 지리산. 오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듬어가며 험난한 산길을 헤쳐나갑니다. 다 왔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이곳인 모양. 그런데 두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이른 시간에 길을 나선 걸까요? 비 오는 날, 비 온 다음 날 하고 이런 비가 안 올 때 이런 새벽에 와서 이렇게 따요. 맑은 날에는 서기가 물기가 없어갖고 한장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낙엽보다 더 말라 있어갖고 부서져요. 그러니까 땀에는 묵지를 못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장소도 까다롭기 짝이 없다는 서기버섯. 오늘은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느새 절벽에 다다른 남자. 신중한 손길로 안전 장비를 점검한 후 착용하는데요. 갑자기 나무를 붙잡고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남자. 요 나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생명 버팀목 나무거든요. 이 나무에 길을 넣어서 나를 잡아줄 수 있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줄 버팀목을 향해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인 셈인데요. 까마득한 높이의 절벽에 선 남자.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선녀야, 줄 다 내려갔어? 줄은 내려왔는데 저거 그 밑에도 조금 같이 있어. 조심해. 걱정스런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데요. 조심스레 절벽을 내려오던 그 순간 남자가 중심을 잃고 맙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자꾸 하지마 안 되겠다. 위험해 안 되겠어. 하지마. 올라가 하지마. 내려오지마. 하지 말라니까. 아내의 만류에도 바위 가득한 서기버섯을 보니 쉽게 손이 멈춰지지 않나 봅니다. 10년 감수했네. 네? 10년 감수했어요. 왜요? 아까 나무 떨어지는 거 보고 걱정 진짜 많이 되시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기가 달렸다. 기가 기에 달렸어. 남편을 위해 애써 웃어 보이는 아내. 근데 이렇게 위험한 데도 이렇게 서기버섯을 따시는 거예요? 서기가 위험한 데 있거든요. 아무래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일수록 더욱 귀한 법이죠. 남자의 두 발이 땅 위에 닿는 순간 좀 쉬어 이제. 다리가 부드러워서 떨리겠다. 비로소 아내의 마음도 진정되나 봅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10년 전보다 지금 못하네. 남자는 어쩌다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이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일까? 여기 못 내릴 거야. 거기서 죽어야지. 뭐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고단하고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후 건강마저 잃게 됐다는 남자.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 떠오른 곳이 지리산이었고 자연스레 접하게 된 서기버섯의 도움으로 빚도 갚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 하지만 남자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뭐 내 즐거움이죠. 따서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즐겁게 나눠서 먹고. 그리고 지리산이 주는 거니까 또 받아들여야죠.
지리산이 내주는 너른 품에서 늘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